어제 새벽 비트코인은 고점부터 저점까지 약 마이너스 14%가량의 하락이 나오면서 음봉을 만든 알트도 있고 양봉으로 버티는 알트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추세가 강한 알트와 추세가 약한 알트가 나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락이 나온 뒤 오늘입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오늘 오전에 잠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오늘 오후에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현재 비트코인이 고점부터 저점까지 마이너스 14%가량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지만 현재 보이는 지금의 노란색 선, 짧게는 이런 선, 길게는 지금 이런 하단선 라인을 1차, 2차 라인을 깨기 전까지는 지금 구간에서 무리하게 숏을 잡는 건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기간적으로 차트를 우측으로 빼는 게 아니라 가격적으로 빼고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을 충분히 열어뒀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눌리는 자리에서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담아볼까를 고민하는 게 더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조금 다행히도 반등분이 나와주고 있어서 적어도 오늘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구간에서 무리하게 숏을 잡는 건 저는 아직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구간만 보고 단기적인 바닥에 나왔다, 이제부터 고점을 넘길 거다라는 분석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현재 자리에서 지금에서 상승분이 나왔던 지금의 양봉 구간을 일본 캔들 기준으로 전부 다 윗꼬리를 달면서 음봉으로 다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 ETF에 대한 자금이 계속해서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고점에 대한 숏을 잡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은 욕심이지 않을까. 사실 바닥도 지나고 나서야 바닥이라고 하듯이 고점 역시도 우리가 지나고 나서야 그 고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무리하게 최고점에 대한 그 숏을 베팅하시는 분들께서는 안전하게 직전에 대한 고점을 손절라인으로 필히 잡고 안전한 기준을 삼아서 그 매매를 좀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영상과 오늘 오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앞으로 알트들이 눌리기 시작하면 어떤 알트들을 관심 있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까지 업비트에서 알트들이 반등분이 꽤나 보이면서 일봉에서 거래량을 터뜨렸기 때문에 일본 거래량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순간부터가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 어제의 알트코인이 하락으로 3월달 자체가 알트코인 조정으로 돌아선다면 이번 남은 3월달을 그냥 보낸다면 다시 또 알트들이 반등을 시작했을 때는 그땐 또 다시 또 늦은 시간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알트코인에 대한 기준을 잘 세우시고 그 기준을 제가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다면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좀 기준을 좀 잡아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 어제 새벽에 나왔던 하락에 대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새벽에 채굴자들에 의한 매도 물량이 확인됐고 사실상 매도 물량에 대한 비중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큰 하락을 주도할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었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제 비트가 달러 차트로 최고점 자리까지 올라오는 자리에서 터진 매도 물량이기 때문에 과거 2022년도 3월 10일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했었을 때랑 비슷했던 움직임이 보였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던 구간과 채굴자들이 매도를 했던 구간이 공교롭게도 반감기 이전에 겹치는 구간이었었습니다. 사실상 당시에도 채굴자들은 반감기가 진행되게 되면 채산성이 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반감기에 대한 준비로 보유 물량을 일부 정리하는, 반감기에 대비하는 움직임에서 매도가 나왔었던 거였고, 코로나 팬데믹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왔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채굴자들의 매도 물량은 곧 4월 달에 진행되게 되는 반감기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전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예측치 못한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지금 구간에서 장기적인 하락으로 사실상 채굴자들의 그 매도 물량으로 장세를 되돌리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블랙록과 같은 기관에서 ETF를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압력이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내가 어떤 매매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적당히 물리면서 이 장을 버틸지, 추세가 좋은 쪽을 찾아다니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탈지, 그리고 선택하셨다면 눈 감고 귀 닫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과거 차트부터 비트코인은 정말 이 시장을 끝낼 만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단기봉 하나로 이 시장을 끝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진행 중인 이봉 역시도 충분히 돌파하는 상승으로 고점을 넘길 거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만약에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더라도 이전과 동일하게 고점에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면서 알트코인 장세를 만들면서 비트코인을 하락시킬 거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상승이 나오든 상승이 나오지 않든 비트코인은 횡보 구간을 만들면서 알트 장세를 만들 거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선 제가 좋아하는 매매는 한 달 혹은 두 달이라는 기간을 두고 모아가는 매매를 하거나 그 이상을 바라보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 알트코인 매매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추세가 좋은 알트코인을 잡거나
터뜨리거나 이탈한 추세를 되돌리는 차트를 좋아합니다. 지지를 깨면은 반대로 저항 자리가 되지만 그 저항 자리를 다시 돌파해서 지지를 만들면 더 큰 상승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는 차트 관점을 여러분들의 종목에도 대입해서 보시면 다양한 관점으로 코인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찍기 전에 무작위로 몇몇 개 좀 코인들을 짚어서 좀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을 가져온 이유는 앞으로 남은 이더리움 현물 ETF와 이더리움 도미넌스의 상승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이더리움 클래식은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급등하는 자리에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같이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져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봉에서 음봉으로 거래량을 꽤나 터트리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양봉의 캔들의 시가는 다음 반등을 위한 강한 지지라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그 음봉의 고점 자리는 강한 저항 자리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구간을 먼저 체크하고 양봉 지지를 이탈하고 내려오는 순간부터 저는 이때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양봉 지지 자리는 강한 저항 자리가 되지만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정말 매력적인 자리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강한 양봉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순간부터가 우리가 뭐였었죠? 정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 매수 자리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돌아왔을 때 이더리움 클래식 양봉 지지 라인을 이탈한 자리를 한 번 더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면 이전보다 더 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양봉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더 큰 상승분을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은 아직까지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고 오히려 어제 마감된 일본 캔들에서 음봉 고점을 만들고 음봉에서 고점을 터트리는 캔들이 나와주었습니다. 제가 음봉 캔들의 고점은 양봉 지지랑 다르게 강한 저항 자리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현재 지금의 이 마지막 저항 자리까지 체크를 하면 현재 구간에서 제가 만약에 이더리움 클래식을 매매한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지지라인은 44,400원, 2차 지지라인이 강한 지지, 여기가 마지막 지지입니다. 양봉 지지이기 때문에 해당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면 제가 이 구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조정에 대한 폭, 그리고 조정에 대한 기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하는 순간이 매력적인 자리다. 결과적으로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면은 해당 자리부터는 우리는 종목을 보유하기보다는 현금화로 대응하는 게 손익비가 좋은 구간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럼 1차 지지를 받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반등분을 추가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저항 자리는 56,890원입니다. 어제 나온 일본 캔들의 고점입니다. 결국 이전에 거래량을 터뜨렸던 이 세력들의 그 의도를 아직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지금 이런 자리들 안에서 차트를 만들어가면서 물량을 다 모아가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전보다 더 큰 거래량을 만들면서 더 큰 상승폭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구간이랑 겹치는 구간이 이더리움 ETF랑 겹치는 구간이겠죠. 저는 분명 이더리움 클래식은 큰 상승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차트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제가 오늘 오전에 어제 마감된 오늘 오전 9시에 마감된 일본 캔들에서 양봉인지 음봉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음봉이라면 확실하게 음봉 저항대를 다 돌파한 자리가 안전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가져온 이유가 이더리움 달러 차트 4시 한봉으로 봤을 때 어제 나왔던 이 하락분을 지금 4시 한봉 캔들에서 전부 다 되돌리는 상승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직전의 고점 이 음봉 자리까지 완전히 다 되돌리면서 지지를 받는다면 이더리움은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더리움이 추세가 가장 좋게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의 음봉 구간 역시도 위에서 내려오는 이 매도세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 매수세가 비등비등하게 겹치면서 도지형 캔들로 마감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상승에 대한 베팅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코인이다. 다음으로는 어제 나온 캔들이 양봉으로 버텼던 알트코인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캐시도 현재 지금 양봉 캔들이 나와주고 이 다음 캔들에서 양봉 캔들 밑으로 아래 꼬리를 만들 수는 있지만 아래 캔들 안에서 몸통으로 음봉으로 마감되지 않는 이상 아래 꼬리를 달아주고 이 캔들 위에서 마감된다면 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할 수 있는 자리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캐시가 지금 음봉으로 계속 내려오고 반등하고 아래 꼬리를 만들고 있지만 지금 메탈 코인을 봤을 때도 어제 거래량을 터뜨리는 양봉 캔들이 나와주고 이 양봉 캔들 밑으로 빠지지 않고 양봉으로 마감된 코인들은 추가적인 반등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캐시처럼 어제 양봉 캔들이 나왔지만 단양봉으로 짧게 마감된 코인들은 이 캔들을 어떻게 좀 버티면서 구조를 만드는지가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어제 캔들이 음봉 캔들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에 나왔던 양봉 캔들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코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래량을 가장 많이 터뜨렸던 코인이 엊그저께 나왔던 코인이 아니라 이때가 3월 3일에 나왔던 캔들입니다. 3월 3일에 나왔던 캔들의
시가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았고 그 다음 봉에서 그 캔들의 고점 자리를 넘기는 상승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코인들은 아직까지는 지지가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던 지지 라인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가 47,700원입니다. 해당 거래량을 기준으로 내려오는 자리에서 한 분할로 매수를 가져갈 수 있는 구간, 반대로 47,700원 자리를 밑으로 하방으로 이탈봉 마감하는 자리에서는 손절 라인입니다. 사실 오전부터 비트가 단기적으로 급반등을 보여주면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니케시도 좀 아랫꼬리를 달면서 캔들 위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반등에 대해서 확실시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오전에 웰시 선물방 대화방에서도 현재 이케시가 마이너스 7.39%로 하락분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현재 자리에서 저는 숏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아랫꼬리를 길게 달면 양봉으로 마감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양봉 시가를 버틴다면 추가 반등 역시도 가능하다라는 브리핑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이 시장을 100%로 맞추는 투자자는 절대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정말 많이 틀리고 손절도 정말 많이 합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웰시 선물 1기 방에서 저 말고도 웰시에 있는 전문가 분들께서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각각의 그 성향에 맞는 투자 성향에 맞게 좀 브리핑을 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방이 있습니다. 1기가 종료되고 이제 곧 2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제2회 웰시 선물 투자 대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유튜브 고정 댓글에는 링크 눌러주시고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회 시작은 3월 11일, 그리고 참여 금액은 $500입니다. 그리 큰 금액으로 진행되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1등은 800만원, 2등 400만원, 3등 130만원, 수익률이랑 수익금으로 나눠서 그 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 대회방 안에는 웰시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1회에 대해서 우승했던 1위, 3위 투자자 분들께서도 같이 브리핑을 좀 전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에 조금 방향성을 잡아가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이런 방에만 들어오셔도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